아니 김 여사 얼굴이 왜 그래? 아 요즘에 우리 애가 다시 일 시작했잖아. 그래서 내가 손주들 보고 있거든. 아 얘네 보다 보니까 더 늙고 지치는 것 같아. 아이고 그 피부 관리 안 해? 보니까 더 거칠거칠해지고 주름살도 늘은 것 같은데. 아이고 피부 관리를 무슨 애 쫓아다니다 보면 하루가 다 가는데 시간도 없어. 아이 그 피부 관리 좀 해야 돼 그래도. 아이고 뭐 시간도 없는 데다가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모르겠어. 저 오늘 브라보 청춘 클럽에 피부 그 전문의가 오신다니까 가서 상담 한번 받아보자고. 어? 아 그런 게 같이 가자고. 아이고. 어서오세요. 여러분에게 기분 좋은 기운을 팍팍 전해드리는 브라보 청춘 클럽의 클럽지기 시연이 김입니다. 환영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피부 노화입니다. 이 주제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분 자리해 모셨습니다. 윤성재 선생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요즘에 날씨가 정말 좋잖아요. 하늘도 네. 맑고 따뜻하고 이러다 보니까 야외 활동하는 일이 참 많아지는데 문제가 야외 활동하다 보면 피부 노화가 일어난단 말이죠. 이 피부 노화 왜 어떻게 일어나는 겁니까? 네. 노화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노화는 이제 어려운 표현은 아니고요. 쉽게 생각하시면 나이가 들어 보인다가 노화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이제 간단히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려보시면 어린이들, 아주 어린이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네. 나이가 한 70 정도 되시는 분들의 얼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네. 노화가 딱 비교가 되는데요. 맨 처음에 제가 피부톤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네. 애들은 피부가 되게 우윳빛에 하얗고 촉촉하고 매끈한 피부죠. 투명하죠. 그렇죠. 네. 이게 원래 그런 피부인데 노화가 진행이 되면 70세 정도 되신 할아버지 딱 생각을 해보시면요. 얼룩덜룩한 검버섯이 보이고 피부가 거무접접하고 건조하고 이런 것들이 보이시잖아요. 상상이 가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피부에서 나타나는 저희가 노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두 번째 여기 또 나이가 드시게 되면 주름살이 보이잖아요. 아, 주름살 보이죠. 애들은 주름이 없어요. 근데 나이를 먹게 되면 좀 슬픈 얘기지만 뭐 이마에 주름, 미간에 주름 이런 주름들 이런 거 보이시게 되고 뭐 팔자 쪽에 좀 꺼지는 주름이라든지 이런 깊은 주름들도 보이시게 되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이제 노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노화가 생기는 이유들이 있는데 네. 자기 나이에 따라서 변화가 그냥 꾸준하게 진행이 되는 유전적인 변화를 저희가 보는 내인성 노화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거는 개인적인 유전적인 차이 때문에 조금 빨리 늙는 부분이 있고 좀 천천히 늙는 부분이 있지만 네.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다가 조금 더 가속을 시키는 2차적인 외인성 변화들이 있어요. 네. 그런 걸 저희가 이제 외인성 노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것들이 이제 자외선하고 첫 번째는 자외선이고요. 자외선. 예. 두 번째는 이제 흡연이에요. 그래서 이제 담배를 많이 피시거나 하게 되면 피부가 빨리 늙게 되고요. 알코올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영향을 주는데 우리가 이제 진료실에서 보다 보면 간혹 보시면 정말 나이가 한 70 넘으셔서 오시는 쌍둥이 자매들이 계신데요. 옛날 사진은 정말 똑같은데 그냥 70 넘어서 오시면 완전히 얼굴이 차이가 많이 나셔서 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외인성 변화 때문에 나오는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이 외인성 변화를 저희가 최대한 막아서 나이를 좀 젊게 만드시는 게 중요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노화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자외선이다라고 네네. 말씀해 주시는 건데 하지만 햇볕을 쬐야 또 건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외선, 햇볕 이거 어떻게 햇볕을 쬐야 돼야 되는 겁니까? 말아야 되는 겁니까? 네, 저도 고민이 되는 문제인데요. 네. 일단은 너무 걱정은 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일단 근데 이제 비타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자외선이 왜 중요하냐면 얘기가 나오시는 부분 중에서 비타민 D라고 하는 놈이 있어요.
비타민 D는 몸에서 만드는 비타민이에요. 네. 그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몸에서 칼슘 흡수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네. 칼슘이 만약에 그 비타민 D가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초등학교 때 배우던 게 무슨 병이 있냐면 구루병 이런 게 있거든요. 시험 문제로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비타민 D 부족 구루병 나오는 네. 거, 뼈가 먹고 막 휘면서 이렇게 나오는 병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이제 그 골다공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칼슘 흡수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게 비타민 D다. 또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시는 정도에서 뭐 10분, 30분 정도 가볍게 자외선을 뭐 쐬는 정도에서는요 어느 정도 비타민 D 합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무 고민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야외 활동할 때 뭐 10분이 좋다, 20분이 좋다 뭐 이야기가 많지만 일단 뭐 기본적인 삶 속에서 충분히 자외선을 받을 수 있고 그보다 네네. 자외선 차단에 좀 더 중점을 두는 게 좋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래서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야외 활동을 많이 하실 때는 많은 자외선이 들어오는 것들이 피부 노화에 주는 나쁜 영향이 더 많기 때문에 저희가 경중을 따졌을 때 자외선 차단을 적정하게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자외선을 피하지 않고 차단하지 않고 이렇게 막 방관했을 때, 막 쬐고 다닐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일단은 자외선을 많이 쐬면 저희가 제일 많이 보는 것들은 이제 소위 검버섯이라고 하는 이런 색소 같은 걸로 오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제 검버섯이냐 아니면 이게 피부암이냐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거든요. 자외선을 많이 쐬게 되면 이제 피부암을 저희가 일으키는 요인과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피부 노화를 빨리 저희가 진행을 해버리니까 같은 나이에 비해서 훨씬 나이가 들어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뭐 군인이라든지 그 야외 스포츠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좀 그런 좀 노화가 좀 빠르다는 이야기가 그런 데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군요. 그 저희가 이제 그 미용적인 목적으로 태닝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 이제 약간 그을리면 건강해 보이는 거는 맞는데 이 태닝을 많이 하시게 되면 피부 자체가 되게 건조해지시거든요. 그래서 피부도 건조해지고 피부도 빨리 노화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피부과 의사 입장에서는 좀 추천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여름도 되고 저 굉장히 하얗거든요. 태닝 좀 해볼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안 하는 게 낫군요. 건강을 위해서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거 자외선을 차단을 해야 되는데 정말 잘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그 자외선 차단은 우리가 많이 아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로 자외선 차단제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요. 선크림이라고 부르는 이런 걸 열심히 바르시는 게 가장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저희가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일일이 선크림을 못 바르는 경우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저희가 이제 귀찮으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런 경우들은 우리가 흔히 하는 좀 챙이 긴 모자를 쓴다든지 어르신들이 여기 얼굴 다 가리는 모자를 쓰시잖아요. 그런 거 쓰신다든지 마스크 같은 거 좀 제가 하신다든지 그리고 선글라스 같은 걸 끼시거나 팔에 토시 같은 걸 끼심으로써 자외선을 또 차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자외선 차단제를 선택을 하잖아요. 되게 종류가 많죠. 굉장히 종류가 많잖아요. 가면은 저는 뭐 남자라서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너무 많아서 뭘 발라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어떻게 발라야 되는지. 일단은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자외선 차단제의 종류들이 몇 가지들이 있어요. 종류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럴 때 맨 처음에 선택하시는 게 숫자를 보게 되잖아요. SPF라고 나와 있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게 있고요. 하나 더 나온 게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UVA를 막아주는 PA 지수라는 게 있는데 플러스 이런 식으로 표시된 놈들이 있어요. 그래서 숫자하고 플러스 표시된 걸 보고 제가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SPF 지수라는 거는요. 우리가 UVB를 막아주는 지수예요. UVB는 뭐냐면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 해변가에 가면은 화상을 입잖아요. 빨개지고 아프고 피부가 벗겨지는 화상을 입게 되는데 그거에 가장 연관된 게 UVB입니다. 그래서 그걸 막아주는 놈의 숫자가 그 SPF라는 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숫자는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50이다 숫자가 써 있으면은 선크림을 안 바른 거에 비해서 이걸 바르고 저희가 야외 활동을 하면요 50배 정도 자외선을 잘 차단한다 생각하시면 딱 쉬울 것 같아요. 거꾸로 생각하시면 이걸 한 50짜리를 쓰더라도 자외선이 1, 2%는 피부 안에 들어오기는 해요. 완벽하게 차단은 안 된다고 제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PA 지수는 저희가 이제 주로 아까 말씀드린 UVA를 차단하는 지수인데 UVA는 뭐 하는 놈이냐면요. 우리가 흔히 태닝이라고 하죠. 검게 그을리는 데 영향을 주는 거예요. 햇볕 받으면 우리가 거무스름하게 피부가 타잖아요. 그렇죠. 그게 영향을 주는 게 UVA예요.
인공 태닝을 하는 것들은 UVA 광원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그 기본적으로 이제 숫자가 플러스로 표시가 되는데요. 네. 그 공식적으로 제가 표시된 거는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까지가 표시가 돼 있고요. 네. 플러스 1은 2배, 플러스 2는 4배, 플러스 3는 8배 이상 UVA를 차단한다고 표시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UVA 지수는 특별한 거 없으시면 3 플러스를 선택하시는 게 맞고요. SPF 지수는 보통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할 때는 네. 한 30 정도 되시는 거 쓰면 제가 충분하고요. 네. 뭐 동남아라든지 네. 되게 뭐 자외선이 많은 곳에 있어야 된다 그러시면 50 정도 이상을 저희가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군요. 저희 이렇게 자외선 또 피부 노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으니까 사연이 하나 네. 도착이 했습니다. 네. 사연 하나 읽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슬프군에 사는 60대 박점순 어머니세요. 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 피부가 타고나서 로션조차 바르지 않고 맨 얼굴로 다니는 편입니다. 그러다 1년 전부터 얼굴과 목에 검버섯같이 생긴 것이 하나씩 올라왔는데요. 자외선 차단제를 안 발라서 그런가 싶어서 수시로 계속 바르고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몸 전체로 퍼졌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에요. 이게 검버섯이 맞는지, 또 맞다면 이 검버섯 관리 어떻게 해야 되고 치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브라보 청춘 클럽에서 꼭 좀 알려주세요 하고 올라왔네요. 선생님께서 들으셨을 때 어떠세요? 증상이 검버섯인가요? 어떻습니까? 피부 질환들이 육안적으로 봐서 진단하는 게 제일 정확하고요. 그걸로 좀 아리까리할 때는 이제 조직 검사나 이런 것들을 해야 정확한 진단이 일단은 된다는 거를 전제로 말씀을 드리긴 하겠습니다. 일단은 들으시고 일단 갑자기 개수가 되게 많이 생기셨다, 몇백 개 이상이 한꺼번에 생기셨다고 하시면요, 정신적인 건강과 연관이 있는 부분도 먼저 한번 종합검진을 통해서 확진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갑자기 몸에 검버섯 같은 것들이 쫙 생기면서 몸에 폴립 같은 것들이 생기는 특별한 증후군이 있어요. 그러니까 몸에 만약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셨다고 하면 그런 거는 이제 몸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는 체크를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건 종합검진을 한번 먼저 가끔 하시는 게 좋겠다. 일단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 이게 그 말씀하신 거뭇거뭇한 게 올라왔다 그러면은 맨 처음에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검버섯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걱정하는 피부암이냐, 이걸 저희가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얘기만 들어봐서는 피부암 가능성은 좀 떨어지기는 해요. 갑자기 개수가 뭐 몇백 개가 온몸에 피부암이 한꺼번에 생겼다고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려운데요. 여기서 저희가 이제 뭐 먼저 말씀드릴 게,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피부암을 좀 의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피부암이라고 하면 제가 여러 종류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제일 위험한 암이 뭐냐면 저희가 이제 까맣게 생기는 제가 피부암 중에서 악성 흑색종이라고 부르는 암이 있거든요. 근데 이 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실마리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 좀 의심을 하면 좋겠다. 또 피부암 중에서는 이제 검버섯하고는 좀 다르지만은 저희가 제일 흔한 게 기저세포암이라고 부르는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저세포암이라는 건 생기는 게 그 피부에 약간 궤양이라고 하는데요. 약간 피부가 약간 패이는 듯하게 나온다든지 안에 뭐 그 핑크색의 약간 피지 덩어리 같은 것들이 항상 뭉쳐 보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돼서 나오는 경우들이 좀 간혹 있어서 그런 경우들도 갑자기 생긴다고 하시면 좀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좀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건 좋겠다. 아까 사연 보내주신 분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피부암 쪽보다는 일반적인 검버섯 가능성이 조금 더 많아 보이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그럼 우리 사연 보내신 분이 검버섯이라면 이걸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치료가 가능할까요? 검버섯은 저희가 이제 의학적인 용어는 아니고요. 의학적인 용어로 한번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면 노인성 지루각화증이 검버섯인데 어떤 식으로 생기냐면 피부가 여러 층인데 맨 위에 표피라는 층이 있거든요. 이게 자외선이나 바이러스 영향을 받아서 증식을 하는 거예요. 피부가 두꺼워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치료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분을 저희가 제거를 해버리면 제가 치료가 간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새는 대부분 병원에 가시면요, 그냥 레이저로 태워 없앤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뭐 딱지를 생겨서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피부를 깎거나 해서 하는 그런 방법을 가장 많이 쓰고요. 뭐 고전적인 방법으로는 뭐 이제 파악약물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화학 박피를 한다든지 아니면 전기 소작기 같은 걸로 태워 없애거나 냉동 치료 같은 걸 해서 없애거나 그런 방법 정도로 하시면 어렵지 않게 저희가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럼 검버섯 같은 경우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럼요. 거군요. 치료가 쉬운 질환이에요. 쉽게 치료되는. 그렇다면 뭐 치료가 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안 생기는 게 좋잖아요. 그럼요.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요인이 자외선이 가장 영향을 많이 줍니다. 자외선. 그래서 제가 그놈의 자외선이 네. 문제군요. 자외선을 일단 최대한 저희가 줄여서 밖에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선크림 열심히 바르시고 네. 모자 쓰고 다니시고 네.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데 네. 어쩔 수 없이 자외선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 그럼 우리가 한번 더 막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해주는 게 필요하냐면 네. 우리가 항산화제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렇죠? 대표적인 게 비타민 C 같은 거예요. 비타민 C. 뭐 가격도 비싸지도 않습니다. 네. 저희가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저희가 이제 제품이기 때문에 네. 그 자외선, 그 비타민 C를 많이 복용하고 그러신 분들은 자외선에 의해서 조금 더 튼튼하게 견뎌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비타민 C 복용하시고 네. 아까 말씀드린 자외선 차단 잘하시고 이런 게 가장 중요한 예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께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피부 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이 주름살을 빼고 갈 수가 없잖아요. 네. 주름살 정말 네. 문제고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죠? 네. 노화라는 거는 사실 피부에서만 나타나는 건 아니거든요. 뼈에서부터 저희가 근육, 피부까지 다 노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골다공증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 그렇죠, 그렇죠. 골다공증은 뭐냐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서 뼈의 부피가 줄어드는 걸 골다공증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얼굴뼈는 그러면 과연 안전하냐? 그렇지가 않죠. 어. 얼굴뼈에서도 그런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네. 나이를 먹으면 얼굴형이 변화가 와요. 이 뼈가 네. 작아져서. 네, 다 꺼지는 부분들이 또 알려져 있어요. 어디가 많이 꺼지고 어떻게 되느냐가. 네. 대표적인 게 첫 번째로 미간 앞쪽 여기가 꺼져 들어가요. 여기가요. 여기가 들어가니까 나중에 가면 미간 부위가 꺼져 보이고 여기가 주름이 보이고 이런 것들이 나오시는 거고요. 관자놀이인데 다 꺼집니다. 여기도 들어가니까 나이 들어 보일 때 이제 해골 모양으로 푹 꺼지는 분들이 계시고요. 눈도 변화가 오시는데요. 네. 눈뼈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아래쪽으로 내려와요. 눈이 내려오는 느낌들이 다 나오시게 돼 있고 팔자주름 안쪽 들어가고 네. 여기도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다 뼈대에서 나오는 변화들이에요. 그래서 이 어. 변화들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심해지니까 네. 나중에 가시면 이제 좀 깊은 형태의 꺼져 있는 주름들로 나오시게 되겠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메인 포커스로 잡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진피라고 하는 층이거든요. 네. 그래서 진피라고 하는 층은 기본적으로 네.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 이 노화가 진행이 되면 이 만들어주는 세포의 기능들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포가 그 콜라겐을 만드는 기능이 떨어지니까 콜라겐이 점점 없어지는 쪽으로 가고 네. 그러면 피부가 얇아지겠죠. 네.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시면 종이가 있잖아요. 네네. 종이가 두꺼운 종이랑 얇은 종이를 생각해 보시면 쉬울 네. 것 같은데요. 얇은 종이를 접었다 생각하시고 두꺼운 종이를 접어 보시면 두꺼운 건 잘 안 접히잖아요. 그렇죠. 얇은 건 잘 접혀요. 그렇죠. 피부가 얇아지게 되면 주름이 심해지실 수밖에 없어요. 그럼 치료 또 해야 되잖아요. 주름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없애요? 주름 치료는 네. 가능합니다. 가능은 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네. 같고요. 아까 제가 생기는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네.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치료하는 방법들도 당연히 있고요. 네. 자, 첫 번째로 제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은 이제 깊게 생기는 주름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꺼져 있는 부분들, 관자가 꺼진다든지 팔자가 깊게 꺼진다든지 네. 이렇게 깊게 꺼진 주름들은 뼈하고 지방이 빠져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뭔가를 그걸 대체할 만한 거를 채워넣겠죠. 빠진 만큼. 그렇죠. 채워넣어주면 그만큼 볼륨을 확 올려주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하시는 게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지방 이식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봤죠. 뭐 배나 허벅지에서 지방을 뽑아서 이식을 하게 되면 그만큼 볼륨을 회복시킬 수가 있죠. 지방 이식 말고 요새는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필러라고도 많이 들어보셨을 필러,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게 그런 이제 그 조직 수복제라고 하죠. 그래서 네. 이거 갖다가 피부에 집어넣어서 그 볼륨을 좀 채워줘서 만드는 그런 제품들을 쓰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주름들 꺼져 있는 것들을 제가 채울 수가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표정 주름을 제가 말씀 안 드릴 표정. 수가 없어요. 네. 표정 주름은 어떻게 치료하느냐? 이것도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보톡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이 들어봤죠. 네. 보톡스를 맞으면 주름이 펴지죠. 왜 네. 펴지냐면 보톡스라는 거는 근육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는 제가 그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만약에 미간 주름 찡그리는 데다가 보톡스를 맞았다. 그러면은 이 근육들이 마비가 돼가지고 한동안 작용을 못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내가 찡그리려고 해도 네. 찡그러지지 않으니까 주름이 펴지시는 거예요. 네. 이마 주름도 근육이 수축이 되면서 나오는 건데 네. 여기다 주사를 놓게 되면 근육이 수축이 안 되죠. 아. 주름이 펴지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는데 이 보톡스는 제가 진료실에서 많이 얘기를 드리면 네. 오해가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제일 많이 듣냐면요. 네. 원장님 보톡스 맞다가 안 맞으면 갑자기 폭삭 늙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네네네. 많이 생각을 해보셨을지 그렇죠, 모르겠는데요. 절대 이제 그렇지는 않다는 건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해야 될 것 같고요. 보톡스를 말씀드릴 때는 제가 이제 이걸 평생 계속 맞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네. 제일 중요한 건 표정을 찡그리지 않는 습관을 교정하시라고 제가 꼭 말씀을 드려요. 저도 네. 많이 쓰는데 계속 신경 쓰겠습니다. 안 찡그리시면 보톡스 안 마셔도 돼요. 주름이 안 생깁니다. 근데 이제 표정이 내 마음대로 조절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약간의 의료적인 제가 도움을 드리는 게 보톡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네. 적정한 간격으로 몇 번 맞으면 근육의 힘을 줄일 수 있어서 내가 노력을 해서 표정을 바꾸게 되면 네. 주사를 안 맞고도 오래 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표정 때문에 찡그리시는 주름들, 네. 미간주름, 이마주름 이런 데들은 눈가주름 이런 데들은 보톡스를 기본적으로 맞으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세 번째로 이제 흔히 우리가 주름하면 생각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진피 콜라겐을 네. 누구나 떠올리시게 돼 있어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얇은 종이를 두껍게 만들면 네. 주름이 덜 접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콜라겐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들게 하는 방법들을 쓰면 되는데 네. 첫 번째는 남아있는 섬유화세포의 기능들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에요. 네. 레이저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적정하게 열을 가하거나 네. 그렇게 자극을 주게 되면요, 이 섬유화세포들이 작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콜라겐들을 합성화시킵니다. 네. 그런 방법이 하나가 있겠고, 조금 더 이제 진보된 방법으로는 세포가 많이 빠져들어가면 못 만들거든요. 네네. 부족해져 있는 섬유화세포를 저희가 집어넣는 형태의 주사제가 있어요. 섬유화세포를 내 몸에서 제가 뽑아서 배양을 시켜서 주사제를 만들어서 넣게 되면은 줄기세포라고 보통 부르는 거죠. 그래서 네네. 그렇게 놓게 되면은 섬유화세포의 기능을 다시 회복시켜가지고 주름들을 옛날처럼 그 콜라겐들을 다시 합성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네. 주사적인 치료 방법들이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네. 세 번째는 또 한동안 많이 이슈화 됐던 이제 녹는실 같은 것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 것들이 피부 안에 들어가게 되면 실이 녹으면서 실주에 콜라겐 섬유들이 생겨서 부족해져 있는 것들을 또 대체해 줄 수 있는 효과가 나오시겠죠. 그래서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 콜라겐을 생성시켜주고 네. 근육을 저희가 움직임을 제한해주고 꺼져 있는 걸 채워주게 되면 주름 라인은 많이 좋아지실 수가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죠. 피부과를 지금 운영하고 계신데 네. 피부과에 우리 어르신들께서 진료를 왔다고 해서 좀 저희가 담아왔는데 어떤 내용을 어떻게 진료를 하셨는지 네네. VCR 통해서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0대 하반기로 들어서면서 피부 노화가 많이 있어요. 이게 눈가라든지 이마라든지 입 주위라든지 이렇게 주름이 많이 지고 피부가 많이 처졌어요. 목 주위도 많이 처지고 이마에 주름이 많이 여기 이제 팔자 주름도 많이 깊어지더라고요. 미간주름, 눈가주름, 이마주름이 지금 살짝 보이시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정도 상태에서는 저희가 이제 보톡스를 이용해서 가볍게 저희가 근육을 마비시켜주게 되면은 주름 상태를 많이 교정을 시켜드릴 수가 있고요. 턱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위쪽이 살이 빠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턱 부분이 저희가 전반적으로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시게 되는데, 여기도 저희가 이제 보톡스 주사를 이용해서 턱 부위를 가라앉혀 드릴 거고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 제가 원하는 대로 사각턱도 다 갸름해지고 주름도 전부 다 깨끗하게 다 맨실맨실하고 그냥 물광됐을 것 같아요. 확실히 자신감 있어지셔서 그런지 그럼요. 확실히 젊으셨어요. 네네. 저도 한번 조만간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네요. 네. 이래서 그 관리가 중요한 거고 상담을 충분히 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제 피부 노화 일단은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방도 나눠봤고 여러 가지 네네. 나눠봤는데 내가 지금 피부가 많이 노화가 됐나라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알아야 되잖아요. 자가 진단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이게 특별한 정확한 진단 기준은 없지만 이런 기준에서 내가 좀 치료를 받아야 되나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색소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얼룩덜룩한 게 안 보이던 것들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생겼다. 네. 이러면 병원에 나와서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런 경우들은 아까 말씀드린 피부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얼룩덜룩하게 많은 게 생기시면 오시는 게 좋겠고, 자, 우리가 이제 주름 같은 경우는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탄력이 많이 처지는 것 같다 네. 그러시잖아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피부를 쏙 한번 눌러보세요. 네. 이게 탱 나와야 되는데 네. 이게 천천히 나온다 그러면
피부층이 얇아지기 시작을 하신 거죠. 아, 눌렀는데 애가 안 나오고 하염없이 안쪽에서 그렇죠. 머무를 것 같은. 그게 물론 부종 때문에 나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탱 나오지 않고 서서히 올라온다고 하게 되면 피부의 전반적인 탄력이 많이 떨어지신 거죠. 이런 경우는 내가 노화가 좀 진행이 됐구나, 좀 치료를 좀 빨리 받아야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일 제가 병원에 많이 문의하시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아침에 주무시고 일어났더니 안 보이던 팔자주름이 많이 보여요. 미간주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런 경우는 노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첫 번째 신호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저희가 이제 병원에 한번 방문해 주셔서 좀 좋은 저희가 프로그램으로 계획을 세워드리면 예방을 충분히 하실 수가 있고요. 입가 쪽 옆에 주름이 많이 생기셨다면 노화가 좀 많이 진행이 되신 편이기 때문에요. 그런 경우는 빨리 와서 좀 치료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피부 노화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쇼니킴이 소개하는 오늘의 픽! 노화 방지에 좋은 대표적인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연어입니다. 연어에는 혈관 질환 개선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이 많아서 뇌세포 발달에 도움을 주고요. 비타민 A, E 성분이 풍부해서 체내세포 점막을 튼튼하게 만들어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굴인데요. 굴은 미네랄 성분인 아연이 30배 이상 들어있어서 체내 독소를 배출해 미백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소개할 음식은 파프리카입니다. 파프리카에는 비타민 A, C 등 영양 성분이 다른 채소에 비해서 월등히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런 풍부한 영양 성분은 멜라닌 색소의 생성을 방해함으로써 기미, 주근깨 예방에 좋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녹차입니다. 녹차에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비타민 C보다 효능이 20배나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을 막아주고 주름을 펴주는 효과에 탁월하다고 합니다. 먹는 것 외에 녹차 우린 물에 채수를 하면 더 좋다고 합니다. 이 네 가지 식품 꼭 잘 챙겨 드셔서 건강한 피부로 아름다운 청춘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인생의 길라잡이 브라보 청춘 클럽.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린 브라보 청춘 클럽!